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나타나는 각설이 타령. 각설이 네. 타령. 근데 연대 각설이가 있습니다. 오이한 연대를 하자다가 이제는 주한 연대를 하자다가 이미 주호영과 나는 연대를 하고 있다. 근데 이 발언 때문에 주호영 의원 측에서 아주 열받아 했다. 네. 뭔 소리냐 나한테 한동훈 묻히지 마라 이런다는데 이 주호영 의원이 내일자로 탈당하고 무소속 출마할 거라는 단독 보도가 났어요. 네. 근데 제가 확인한 결과 저의 취재로는 사실이 아니랍니다. 네. 그러니까 이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지 맞아요. 탈당도 무소속도 전혀 결정된 바가 없대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봐요. 네. 근데 기다렸다는 듯이 누군가가 주호영은 탈당한다. 무소속 나온다. 그러면 주한 연대한다. 부산에 가서 야구장 가서 깝죽거리더니 이제는 또 갑자기 수성구 가야 되나? 삼성 라이온즈 유니폼 입어야 되나? 이병준 기자 어떻게 보세요? 이 말도 안 되는 주한 연대로. 그러니까 저게 이제 한동훈 쪽에서 어떻게 보면 원하는 그림이죠. 주호영이 이제 무소속 출마를 하면은 그 대구 수성갑에 한동훈이 들어가고 거기 또 이제 주호영의 지역 조직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지역 조직을 흡수해서 그 지역 조직에 기반해서 당선이 되겠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사례를 약간 벤치마킹 하려는 게 아닌가. 이준석이 그 예전에 보면은 요번에 당선될 때 그 이원욱의 기존 지역구에 그대로 들어가가지고 이원우의 지역 조직을 물려받아서 사실 그 덕에 당선된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그거 외에도 이제 좌파들이 하도 민주당 후보가 허접하다 보니까 전략적으로 이준석을 뽑은 것도 있죠. 근데 어쨌든 그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하려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요.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 주호영을 컷오프 시켰기 때문에 지금 뭐 무소속 출마를 하니 마니 한동훈과 연대를 하니 마니 이런 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호영은요 어차피 경선에서 당원들이 안 뽑습니다. 아니 이준숙이라는 멀쩡한 후보가 있고 추경호라는 멀쩡한 후보가 있는데 주호영을 뽑겠어요? 상식적으로? 어차피 당원들과 국민들이 알아서 표로 심판을 해주면은 주호영도 이런 식으로 뭐 가처분을 하니 무소속 출마를 하니 이렇게 나댈 수 있는 명분도 없고 기회도 없을 텐데 괜히 무리하게 컷오프를 하는 바람에 주호영도 이런 식으로 날뛰고 있고 지금 대구시장 선거도 완전히 분열이 되고 있고 한동훈도 신나서 주호영과 연대서를 퍼뜨리고 있고 저는 이거 자체가 이정현 위원장의 이 주호영 컷오프로부터 비롯된 거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구시장은 주호영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이준수 위원장을 컷오프한 거 저는 이거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준숙 보고 뭐 대구시장 나가지 말고 재보궐 나가라는데 아니 본인이 나갈 생각이 없대잖아요. 본인이 대구시장 외에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걸 그냥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근거 자료도 없이 그냥 컷오프하고 넌 재보궐이나 나가.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행동입니까? 이게 이준숙 위원장 입장에서 이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아니 컷오프를 할 거면 최소한 설명을 해주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런 어떤 예를 들면 대구시장은 의원들이 나가고 의원이 나간 지역에 이준숙 위원장이 재보궐로 나가는 그림을 원했다. 그러면 이준숙 위원장의 사전에 접촉을 해서 지금 우리 당 상황이 이런데 이준숙 위원장은 우리 국회에 들어와서 싸워주는 게 우리 당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좀 진솔한 대화 설득 못합니까? 그런 아무런 작업 조치 없이 그냥 컷오프하고 넌 재보궐이나 나가라? 이거는 이준숙 위원장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행위다. 저는 이거는 분명히 바로 잡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을 하면서도 동시에 여기서 이준숙 위원장의 품격이 보이는 것 같아요. 당에 할 수 있는 항의를 강도 높게 하지만 네. 뭐 가처분이라던가 탈당 무소속 이런 이야기는 일절 안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당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다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질문을 받았어. 근데 이준석 위원장과는 전혀 사전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저도 참 속상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아직까지 생각해 본 적 없고 네. 당에서 요청하면 그때 생각해 보겠다. 그러니까 항의를 하더라도 네. 당에 대한 애정과 뿌리가 느껴지는 굉장히 품격 있고 다른 모습이 이진숙 위원장에게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정의 여지를 네. 보여주고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이제 주호영 의원 측근 쪽 워딩을 조금 말씀드리자면요. 일단은 가처분은 한다는 것 같아요. 가처분은 하는 거고 네. 지금 탈당 이것도 이제 그쪽 측근의 이야기로는 가처분 결과 보고 약간 이런 굉장히 유보적인 입장이니까 탈당을 당장 하겠다는 건 아니에요. 확실한 거는. 근데 사실 가처분 결과에 따라서 탈당이라는 선택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가처분이
만약에 인용이 되면은 후보 복귀하는 거기 때문에 탈당할 이유가 없고 그쵸. 가처분이 기각돼 버리면은 컷오프가 정당했다라고 하는 법원의 인정이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탈당할 명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과적으로 가처분과 탈당이 양립할 수 없는 선택지예요. 그러니까 이걸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주호영 의원도 한동훈이랑 엮이는 거 본인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인식한대요. 그러니까 전혀 유리할 게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고 이미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한동훈 씨의 워딩입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씨가 그냥 뭐라도 그러니까 이 오이한이건 주한이건 그 한동훈 씨를 안 끼는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이 정치권에서 한동훈 씨 일당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데 오만 사람들 옆에 이름은 다 붙여요. 그러니까 정말 껄떡댄다 그런 생각만 지금 떠오르는 그런 표현이 떠오르는 거고. 그러니까 다 싫어해요. 오이한 연대설이 나오니까요. 예. 그 채널A의 기사가 나왔는데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측에서는 아주 극혐하잖아요. 한동훈을. 그렇죠. 근데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도 옛날에 명태균 때 네. 명태균 이슈가 처음 나왔을 때 자기들끼리 박수 치면서 좋아하면서 오세훈이 이제 끝났다. 네. 그러면 한동훈 서울시장 된다. 이러면서 돌아다녔던 게 김종혁 같은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 측에서도 자기들은 한동훈에 대한 감정 안 좋다고 해요. 인터뷰해보면. 그럼요. 취재해보면. 대놓고 나오죠. 주한연대? 제가 확인한 바로는 네. 이 단어에 우리가 주호영 의원은 평소에 비판하고 안 하고는 별개로 네. 주호영 의원이 엄청 빡쳤답니다. 아, 그럼요. 왜 나한테 한동훈 묻히냐. 제 말이 그럼 나 될 것도 안 된다. 대구에서 뭐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네. 근데 한동훈이는 오이한 연대 했다가 네. 주한 연대 하니까 오늘 채널A 나와서 우리는 이미 하고 있다. 이거는 정말 구질구질하고 질척거리게 매달리는 거거든요. 우리 친하잖아. 우리 같이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혼자서는 쉽겠는데. 뭐도 안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는. 네. 그러니까 참 질척거린다. 약간 이런 표현이 딱 떠오르는 순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주호영 의원조차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난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제가 취재한 바입니다. 그런 측면이고, 그러니까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는 좀 확실한 구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어떤 형태로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도 얼마나 억울합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이진숙 위원장 뭐 당에 자리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지를 가지고 본인이 당당하게 경선에서 내가 선거를 통해 대중의 지지를 받아보겠다, 선출돼보겠다라고 지금 나선 건데 그 기회를 박탈한 거니까 사실 정말 부글부글하는 게 당연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절제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전 정말 큰 점수를 드리고 싶고, 그러니까 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관위가 됐건 지도부가 됐건 전 적극적으로 이준석 위원장에게 제스처를 취하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 같은 당 동지들 간에 저는 갖춰야 될 최소한의 어떤 품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가처분 같은 얘기 안 꺼내고 오로지 정치적인 호소를 하고 있는 이준석 위원장에 대해서 필히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주한연대 하면서 연대 구걸하고 다니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이병준 기자 어떻게 분석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한동훈 입장에서 어떻게든 이제 연대를 해야 그나마 좀 유의미한 득표를 할 가능성이 생기니까 예. 여기저기 걸쳐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이제 한동훈이 아마 이제 부산시장은 이제 주진우가 되길 원할 거예요. 주진우가 돼야 이제 그 지역구에 나가서 주진우의 지역 조직을 그대로 물려받으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글쎄요. 아무리 그 발을 걸치려고 해도 왕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요. 주호영 같은 경우도 사실은 한동훈이랑 정치적 스탠스가 별 차이가 없어요. 정치적 궤가 아예 한동훈부터가 아예 실질적으로 우리는 이미 연대를 하고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지향점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본질적으로 그렇게 차이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동훈은 싫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본질적으로. 한마디로 위장우파 안에서도 왕따. 위장우파 안에서도 왕따인 그냥 어디 갈 데 없는 그냥 완전히 끝나버린 겁니다. 그래서 뭐 아무리 어디에 발을 걸치고 연대를 하려고 해도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아니 오늘 한동훈 씨는 진짜 이제는 문해력에도 조금 문제가 생겼나 봐요. 아니 어제 TV조선 인터뷰에서 장덕 대표가 서울 부산을 수성하는 것이 이제 선거 승리의 기준점이라고 생각한다. 이거 원론적으로 당연히 할 수 있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객관적으로 현재 선거 지형을 살펴봤을 때 우리가 무슨 윤석열 대통령 당선 직후처럼 뭐 13개, 2개 가져올 수 있습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 다 알아요. 아니 그리고 서울 부산 수성하는 것도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과제예요. 지금 그만큼 당세가 약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가 딱 그 정도의 디렉션을 주고 나 이만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요. 당연히 다른 지역도 열심히 해보겠다. 다만 마지노가 여기다라고 하는 가이드를 줬다라고 문해를 하는 것이 상식적인데 우리가 정상적인 공교육을 거쳤다면 한동훈 씨는 서울 부산 빼고 그럼 저도 된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까? 혼자 막 섀도우 복싱을 해요. 아니 누가 서울 부산 이기고 나머지 강원 충북 다 포기하겠다고 했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예.
지는 일생일대 업적이 부산에서 금정구청장 하나 이긴 거. 그러니까요. 대한민국 선거 역사상 금정구 진정은 딱 한 번이거든요. 네. 거기에 이긴 거 가지고 자기가 역전승을 했고 막 역전승 뭐든지 역전승이야. 그런 인간이 탄핵 이후 정권 초에 이 어려운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 이기면 다 잘했다고 박수 쳐야지. 그러니까요. 그걸 가지고 시비 거는 게 이게 말이 돼요? 아니 애초에 지방선거 자체가 여당이 유리하고요. 더군다나 지금 탄핵당했고요. 집권 1년차 선거에서 야당이 이긴 전례가 없어요. 맞아요.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네. 서울 같은 대도시에서 우리가 수도권의 핵심적인 지역에서 탄핵당한 지 1년 만에 수성을 하면요. 그 역대급 당대표로 남을 정도의 지금 업적이 제가 봤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미 장덕 대표가 탄핵당한 정당 거의 뭐 당권 잡자마자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원내 부침들이 있었지만 그 직전까지 30%대 후반 리얼미터 기준으로 지지율 유지한 거는 정말 이거는 전무후무한 전 기록이라고 봐요. 우리 코어층을 정말 똘똘 뭉치게 결집을 시켰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도 가시권이다 아니다 얘기 나왔던 거지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 자체도 곡해를 하고 있고 본인은 지금 선거 다 말아먹기만 한 사람이 지금 뻔히 그 당대표 어려운 거 알면서 저런 식으로 지 말장난하고 언론인들도 저거를 사실 놀리려고 실어준 것 같긴 합니다. 워낙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이 언쟁이 붙는 것 자체가 참 딱하다 보기 딱하다 그런 생각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병규 기자? 서울 부산 승리가 선거 승리의 기준점이다라고 장동혁 대표가 말했는데 네.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딴지를 건 현상에 대해서는 서울 부산 승리하면 뭐 이기는 게 맞죠. 네, 누가 봐도 서울 부산 승리하면 이기는 게 맞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글쎄요. 서울 부산을 이겼으면 좋겠는데 과연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이길 수 있을까 저는 좀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네, 일단 서울시장 선거에서 지금 가장 큰 게 일단 오세훈을 2번이나 기한을 연장해주면서 특혜까지 주면서 공천을 준 거, 경선 기회를 준 거. 저는 여기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게 과연 정말 공정성을 추구하는 정당인가 어떤 회의감과 비판의식이 생겼다고 보고요. 거기다가 이상규 위원장을 지금 컷오프 시켰어요. 지금 솔직히 뭐 저 같은 정통 보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서울시장 후보 중에 이상규 후보 제외하고는 다 위장업합니다. 정통 보수로 볼 수 있는 사람이 전무해요. 유일한 카드가 이상규였는데 이상규 위원장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던 인물입니다. 뭐 유튜브에서 설문조사 하면은 거의 뭐 80% 이상이 나와요. 근데 이런 분을 아무런 설명도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냥 컷오프 시키고 오세훈 같은 인간은 두 번이나 근데 알겠는데 내 질문에 좀 대답을 해달라고. 내 질문은 네. 서울 부산 이기는 게 승리 기준이라고 했는데 네. 한동훈이 여기에 대해서 딴지 거는 게 어떤 거냐라고 내가 물어봤잖아. 네. 그럼 거기에 대답을 하고 이상규 이야기 좀 이따 하자고. 할 거야. 그러니까 그 얘기하면서 제가 자연스럽게 넘어간 거예요. 싸우는 그런 거 마인드가 아닙니다, 여러분. 화내는 것도 아니고 싸우는 거 아니고 저도 이상규랑 여기서 제가 제일 친해요. 속상해서 그래요. 속상해서. 그렇습니다. 진짜 저도 뭐가 제일 열받냐면 제가 아까 방송하기 전에 이병준 기자한테 요것 좀 많이 다뤄달라고 했거든요. 배현진 의원의 발언. 2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서울 선거 장동혁 오지만 않으면 지도부 방해 없으면 해볼만 하다 한 거라. 제가 진짜 열받았던 건 이상규 위원장 그 컷오프 된 걸 보고 성북 갈비집 사장 어쩌고저쩌고 했더라고요. 네, 언급을 또 했죠. 근데 그거는 인신공격이고 일종의 약간 그 쉽게 말하면 뭐에 비견될 정도냐면 인종차별 같은 거거든요. 아니 자영업자가 뭐가 문제라고. 그리고 이상규 같은 경우는 그냥 물론 그냥 소상공인이라도 상관없는데 그 몇백억대 자영업 성공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거든요. 갈비집이 어마어마합니다. 규모가. 그 한두 개도 아니고 일반 자영업자가 아니고 네. 그 사업가라고 보는 게 맞죠. 성공한 CEO죠. 네, 기업인이라고 보는 게 맞죠. 사실은 100조 원 이상인 거죠. 네. 그 사업 탄탄한 걸로 따지면. 근데 거기다 대고 성북구 갈비집 사장이다 뭐다 이렇게 막 비아냥거리고 무시하는 거. 오늘 이상규 위원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야, 근데 이거는 좀 서울시당 위원장 이런 발언하는 거는 이병준 기자 선을 넘어도 너무 넘은 거 아니에요, 이거는? 비하죠. 비하. 소상공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비하죠. 이것도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그 제가 얘기를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 네, 제가 연결이 되기 때문에 하는 건데 이런 조롱을 당할 수 있는 판을 왜 만들어 주냐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당하자마자 배현진이
튀어나와가지고 서울시장 이제 우리 깨끗한 선거 치를 수 있겠네요. 갈비집 사장님 탈락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이런 조롱과 모욕을 왜 이상규가 당해야 되고 왜 배현진이 이렇게 이 공천 결과에 대해서 기뻐해야 되고 당원들과 국민들이 왜 이런 결과를 봐야 되는가. 저는 이것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상규를 애초에 컷오프 시키지 않았으면 배현진이 저런 말을 할 일도 없었을 텐데 뭔가 그냥 지금 공간이가 하는 그 결정 하나하나가 친한계들이 좋아할 만한 친한계들이 기뻐할 만한 일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저는 친한계들을 지금 우리가 욕하면 욕하면 얼마든지 욕할 수 있겠죠. 근데 왜 이런 판을 만들어주냐. 저는 그 점을 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참 저는 보면서 근데 깝깝해 정말. 이게 좀, 내가 이병준 기자 말에 공감을 하는데 근데 또 당직자로서 참 이게 참 깝깝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 말도 듣기 싫으면 이 방송 보지 마세요. 제가 요새 계속해서 그냥 친절하게 하니까 멸콩TV 어떤 방송인지 까먹으신 모양인데 저 원래 제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니까 제 말투에 시비 걸 거면 저도 답답하니까 보지 마세요. 댓글 달지 마시고 PD님 그냥 다 저런 댓글들 다 지워주세요. 제가 여러분한테 욕먹으면서 방송할 사람이 아닙니다. 안 하면 안 하지. 저도 깝깝해요. 여기서 이상규 위원장이랑 제가 제일 친해요. 밥을 먹어도 제가 제일 많이 먹고 제가 이상규의 후원회장이었어요. 나 이상규의 후원회장이었어. 후원회장. 전당대회 때부터. 네. 이상규 얼굴도 모를 때 나한테 후원회장 해달라고 부탁해서 난 이상규의 메시지가 마음에 들어서 이상규 후원회장 해준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열받아요. 근데 내가 내 방송에서 멸콩에서 시청자들 당원들이 많이 보는데 내가 또 나 이정현 위원장 안다. 이정현 위원장 얼굴도 몰라요. 그러니까 얼굴은 알지. 얼굴도 본 적이 없다고. 전화번호도 몰라 나는. 그 오랜 세월 정치를 하면서 제가 이정현 위원장이랑 통화 한 번 해본 적이 없어요. 실드 쳐주고 싶은 마음이 나도 1도 없어. 나도 심정적으로 나는 이병준 기자 마음에 100% 동의한다니까요. 의견에. 근데 왜 제가 좀 예민해지고 막 이러냐면 그러니까 현재 모르지만 어쨌든 아직까지 저도 내일 재판에서 날아가면은 저도 이제 당직 이제 안 하게 되는 거지만 네. 아직까지는 당직자인데. 내일 재판이. 네. 아직까지는 당직자인데. 이렇다고 또 막 당을 막 이렇게 내가 나서서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또 어떤 영향일까 그 고민이 있어서 저도 진짜 미치고 팔짝 뛰고 깝깝한 거예요, 정말. 당직자 입장에서는 이제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 있죠. 보류 상태인 제가 할까요? 근데 저는 애국기업 한신골드에서 초특가 50% 특별 할인을 시작합니다. 50년 전통의 신화제약이 개발한 이 27가지 한약재로 만든 한신골드. 면역 강화, 혈액순환 개선, 피로 회복, 기억력 개선, 항산화에 도움을 주는 식약청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특히 밤에 자다가 화장실에 자주 가는 분들에게 특별하다고 합니다. 멸콩TV가 보증하겠습니다. 010-9699-1144로 전화나 문자 문의 주시고 건강을 지키면서 멸콩TV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이익 집단으로서의 국민의힘이 아니라 이념 결사체로서의 국민의힘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과도기이기 때문에 시행착오들도 있죠. 그리고 장덕 대표께서도 사실 여러 이제 완곡 조절을 하다 보니까 당연히 시행착오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측면에는 당원들에게 실망을 주는 순간들도 있었을 것이고 원내 입장에서 좀 부담을 주는 순간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무래도 최근에는 그런 여러 사이들이 겹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또 열심히 싸운 사람들만 페널티 받는 거야. 이제 이런 인식을 당원들이 또 갖게 되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답답함을 표현을 해주시는 거고.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 장도혁 대표가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쨌거나 이 지도부가 탄생하게 된 그런 과정과 배경에 무엇이 있었는가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사건들을 겪으면서 물론 처음에 그런 의지와 어떤 뭐랄까요 방향성에 대한 그 올고줌이 사람이기 때문에 100%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대표님께서 그때 그게 부끄러운 거다라고 연설하셨을 때 그 연설이 지지받았던 그 연설을 지지하셨던 이 당원 지지자 국민들의 이 에너지와 열망은 저는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원내 여러 프레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그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와 같은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는 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다만 제가 공관위도 조금 실드를 쳐보자면요. 공천이 원래 좀 거칠어요. 제가 봤을 때. 왜냐면 특히 지방선거는 4,000자리예요. 공천 자리가. 기초의원까지. 그래서 4,000자리나 되는 이런 무수한 몇만 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욕망들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저는 여러 고충들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우리가 웬만한 건 저는 눈을 감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연달아서 열심히 싸웠던 사람들에 대한 페널티가 있다고 이제 인식이 되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은 공관위가 또 당원들의 마음을 헤아릴 필요도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좀 모호하긴 하지만 좀 절충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 이상규를 컷오프한 게 이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른바 지금 오세훈을 대체한 플랜 B로 네. 당에서 지금 그 박수민 의원을 밀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건 다 아는 얘기죠. 근데 박수민을 어떻게 보면 당선을 시키려면은 이상규 위원장이 만약에 그대로 경선에 참여를 하게 된다. 보수표를 다 뺏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도저히 오세훈 시장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박수민을 띄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이상규를 제거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공관위와 당 지도부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소상히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이게 선거가 한두 개면 제가 그냥 뭐 비판 좀 하고 넘어갈 수 있을 텐데 지금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니고 저는 솔직히 이대로 가면은 이거 100점 100패라고 봅니다. 뭔가 이거는 정정이 있고 수정이 있어야 우리가 이길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죽는 길로 가는 게 뻔히 보이는데 이걸 그냥 냅둔다? 화이팅한다? 저는 그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서울시장 선거도 마찬가지고 대구시장 선거 같은 경우도 이진숙을 잘라내고 충북도지사 선거 같은 경우도 뜬금없이 뭐 김영환 지사 컷오프한 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어떻게 갑자기 한동훈 똘마니 출신 김수민을 추가 접수를 받아주면서 그거 누가 봐도 특혜 아닙니까? 김수민에게 특혜를 주면서 경선 기회를 줬어요? 이게 과연 공정한 경선인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제로 충북도지사 후보들도 지금 다 항의를 하고 있죠. 김영환 지사도 지금 가처분 신청하고 무소속 출마까지 불사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윤희군 후보 같은 경우도 뭐 지금은 복귀했지만 선거운동 잠깐 중단하기도 했고 윤곽군 후보 같은 경우도 이거는 특혜다. 최소한 김수민에게 페널티는 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기령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입장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였는데 나가버렸어요 그냥.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공관위원장이 정말 선거를 이기겠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찾아가야죠. 조기령 시장 같은 사람이 만약에 오해였다. 그러면은 찾아가서 오해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오해를 풀고 설명을 하겠다. 진솔하게 좀 대화를 해보던가. 아무런 어떤 조치도 없고 그냥 가겠다? 지금 조기령 시장도 안 하겠다고 하고 김영환 지사도 무소속으로 나오겠다고 하는 판에서 충북도지사 선거가 이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시장 같은 경우도 한동훈 단계 조작 은폐 주범 주진우를 단수공천 주려다가 그것도 의원들이 난리쳐가지고 결국에는 경선 가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짚고 싶은 문제의 본질은 이거예요. 자 컷오프하고 누구 컷오프하고 누구는 뭐 경선 기회 주고 그럴 수 있습니다. 공관위원장이면은 뭐 공천 컷오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니까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지금 컷오프를 당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정통 보수 진영이 띄우고 밀었던 정통 보수 인사들이고 특혜를 받는 경선 이 참여 기한을 넘어가서 특혜를 받은 인사들 혹은 이정현 위원장이 누가 봐도 지금 띄워주고 있는 인사들이 하나같이 다 친한계 혹은 뭐 친한계 출신 이런 어떤 위장업파들만 띄워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정통 보수들만 이렇게 손해를 보고 위장업파 색채가 짙은 사람들만 이렇게 특혜를 받는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원들이 분노를 하고 있는 거지. 저는 지금의 이 공천 파동이 이준숙, 이상규 개인의 문제로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어떤 정정이 있지 않는 한 지금 보수 자체가 분열이 되고 지금 대구시장 오늘 여론조사 보니까 양자 대결에서 지금 다 졌어요. 근데 제가 동의하는데요. 네. 제가 정치 경험이 좀 많잖아요. 네. 제가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겠지만 말씀드릴게요. 안 바뀌어요. 결과 안 바뀌어요. 냉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안 바뀌어요. 알잖아요. 당 생활 해봐서. 안 바뀌어요. 아무리 뭐라 하고 여러분이 실시간 10만 명이 들고 일어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저는 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 이진숙이 대구시장 하기를 당직자인 거 떼고 누구보다 응원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광역단체장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하는 게 되게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전 지금도 이진숙이 대구시장 1등이라고 생각해요. 충북 조기령 멸콩TV 보신 분은 알죠? 맞아요. 몇 번 얘기했어요. 저 조기령 이야기를 진짜 귀에 물리도록 했어요. 맞아요. 이상규 내가 다시 말했지만 내 이상규 후원회장이라니까요. 이 중에서 이상규랑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친하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이게 바뀔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나도 답답한 건데 그러니까 저 말에 다 공감을 해요. 이병준 기자 내가 아까 말 끊어서 미안해요. 근데 정식으로 사과할게요. 네, 괜찮아요. 나도 지금 너무 이 상황이 스트레스 받고 예민하고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니까 한 99%는 안 바뀔 거예요. 공천 결정 발표 난 거는. 네. 제가 그걸 당해봐서 알잖아요. 네. 저 공천 취소당하고 막 난리가 나고 했는데 안 바꿔주더라고요. 안 네, 바뀌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도대체 지지자들 열받아 있고 시청자들 화나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다독여야 되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고민이 너무 큰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난 이병준 기자가 하는 말에 개인적으로는 다 동의해요. 다 공감하고. 네네네. 일단 끝날 때까지 좀 보자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에도 사실 부당한 컷오프들이 있었잖아요. 이를테면 김지호 성남시장, 우리 또 매일신문에서 자주 인사드리는 성남시장 컷오프 됐다가 이번에 재심 신청 인용됐습니다. 민주당 공관위에서 그래서 최고위 의결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재심 신청 절차가 있어요. 이의 제기도 할 수 있고 네. 그래서 아직 절차가 일부 남아 있기 때문에 공관위가 수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수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단계까지는 저는 얘기할 수 있다고 보고 다만 이게 이 재심과 이의 신청이라고 하는 절차까지 모두 끝난 직후에는 저희가 또 주어진 후보들을 풀로 이기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게 또 정당인으로서의 또 마음가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한동훈 씨 비판할 때도 자기가 후보 안 됐다고 김문수가 후보됐다고 그때 선거 캠페인 똑바로 안 하고 그 이름도 안 적힌 거 들고 와가지고 10분 동안 그 친윤 떨거지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때 그 내부 총질만 하던 우리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꼴사나워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뒤집으면요, 우리 정당인의 기본은 어쨌거나 선거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후보가 되더라도 어쨌거나 선거를 이겨야 되고 선거 이기는 게 또 장덕 대표가 또 잘 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좀 복합적인 감정으로 전 지금 보고 있고요. 어쨌거나 아직 이제 또 장해찬 본장 저는 최대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천장 받고 나서 취소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절차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당의 공천에 정말 약점들이 많이 노출돼 왔고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이걸 저희가 부정할 수는 없고 아직 절차가 남아 있고 당에서 저는 조정할 여지가 0%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얘기를 좀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우리가 후보 결정되면요, 우리가 한동훈 씨처럼 하면 안 되잖아요. 어쨌거나 정당의 일원으로서 또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또 이제 그런 참 모호하지만 절충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예를 들면은 이상규 위원장 뭐 등등 다른 후보들이 다 참여를 해서 경선을 했는데 오세훈이 이겼다. 그럼 누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본인이 당당하게 후보들을 물리치고 당원들과 국민들의 표를 받아서 정당하게 당선된 후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으면은 아마 오세훈을 비토하고 있는 정통 보수 세력에서도 오케이 그러면은 네가 한번 이번에 해봐라. 기꺼이 도와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특혜를 주고 공정하게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은 등 뒤에 칼을 꽂아버리고 이런 행태가 나오다 보니까 오세훈 제가 볼 때 그러니까 저는 예측을 할게요. 저는 솔직히 오세훈 시장 된다고 보거든요. 이번 경선에서. 네, 경선에서 오세훈 시장이 된다고 보는데 과연 당원들과 국민들이 오세훈 시장을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이게 오히려 우리 국민의 후보 그게 누가 됐든 간에 오세훈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간에 후보의 경쟁력 자체에 타격을 입히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까운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지금 한 말에도 제가 100%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왜 좀 예민해지고 그랬냐면 제가 심정적으로 이병준 기자 말에 100% 동의를 하니까 예민해진 거예요. 근데 제가 저 의견에 맞다 나도 그렇다 하면서 막 같이 화를 내버리면 이 지지자들이 국민의힘에 실망했다가 나중에 어쨌든 제 경험으로는 잘려본 사람 입장에서 이게 잘 안 바뀌는데 아무리 억울하고 부당해도 저 사람들이 투표 안 하고 안 돌아오면 안 되니까 그 이야기를 가급적 좀 피해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네. 저도 제가 무슨 대안이 다 있고 답이 다 있는 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마주하면 진짜 답답해요. 네.
정말로. 그리고 이 와중에 보란 듯이 이제 쟤네들 지금 흔들리네. 사이가 갈라지네. 분탕질질이 들어와서 막 댓글 달고 막 분탕하고 막 고성국 박사님이랑 방송할 때 조은진 대표랑 방송할 때 뭐 난리가 났었거든요. 네.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네. 아니 다 동의해요. 제가 오히려 이병준 기자님 말씀이 제 마음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나는 저렇게 말 못하는데 근데 저랬다가 나중에 안 바뀔 것 같은데 안 바뀌었을 때 이분들이 실망하고 막 투표 안 해버린다 하면 어떡하지가 제 머릿속에 너무 괴로움인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참 안타까운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하기도 한데 이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우리가 이 어머니의 마음 있잖아요. 네. 내가 자식을 뺏기는 한이 있어도 자식을 반으로 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림 보시면은 사실 저희와 같은 당직자들 지금 선거 이겨야 되기 때문에 말을 정말 아끼는 저희의 심경과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박탈감과 상실감을 느끼고 계실 당사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상기 위원장, 이진숙 위원장 이런 분들이요.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억울하지만 더 가처분 얘기 안 해요. 맞아요. 오히려 당에 각을 세우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된 마음으로 당연히 지지자들에게 억울함을 호소하죠. 근데 딱 거기까지만 하는 것이지 누가 후보가 되든 나는 그 후보를 밀겠다라고 하는 이 마음만은 간직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솔로몬의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게 당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저는 사실 그런 감정이라고 봐요. 저희가 100% 다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어쨌거나 이 정당이라고 하는 원형을 깨뜨리고 선거 승리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당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면서 나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저는 그럴수록 우리 이상기 위원장, 이준석 위원장 지금 뭐 정치 일선에서 여전히 저는 활동하실 분들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큰 역할 하실 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분들에게 더 많이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이 힘을 실어주시는 게 지금 필요한 일 아닐까 생각을 또 해봅니다. 하여튼 투표는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투표는 지금 해주세요. 우리 세 명의 이야기가 지금 지지자들이 느끼는 감정에 거의 복잡한 그런 걸 감정 거예요. 네. 네, 복잡한 감정. 여러분 제가 방송 끝나고 따로 또 이병준 기자한테 한 번 더 사과하겠습니다. 중간에 아무리 진행자라도 아니 끄는 괜찮습니다. 거는. 근데 그럴 수 있죠. 그 제 답답함도 이해되죠. 내가 왜 이렇게 좀 이해돼요. 그럼요. 예민하고 답답한지. 왜냐하면 나는 이 시선에서 우리가 서울 부산을 지면 네. 그 누구든 간에 네. 장동혁을 흔들고 또 한동훈 세력이 들어오려고 난리칠 게 너무 눈에 뻔히 보이니까. 아니 뭐 그것도 그렇고 서울 부산 뺏기면 그냥 나라 망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답답한 네.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라 망하는 걸 막기 위한 어떤 이제 방법론을 이제 네. 제시를 하면서 네. 뭐 대화를 해 나가는 건데 저는 하여튼 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좋겠고 저는 솔직히 서울시장 뭐 이상규가 컷오프 됐으니까 이제 볼 것도 없고 이제 오세훈 시장이 된다고 보는데 오세훈 시장이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해가지고 좀 그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너무 그 장도혁 대표 흔들고 보수 그 총질하지 말고 지난번 재보궐선거나 지방선거 때 오세훈 시장이 그런 스탠스가 아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전에 보였던 어떤 스탠스로 만약에 돌아온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또 오세훈 시장을 지지할 수 있겠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냐에 따라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갈릴 것이다. 서울시장 선거는 오세훈 시장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공지 하나만 드릴게요. 제가 사실 오늘 또 좀 예민한 이유가 내일 제 재판 선고가 있습니다. 제가 부산으로 갑니다. 2심에서는 모두 무죄가 나왔는데 민주당식이라면 그러면 항소를 안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검찰이 송영길을 항소 안 하면서 저는 항소를 해서 대법원에 갔고 학력 문제는 최종 무죄가 됐고 제가 저희 캠프에서 만든 카드 뉴스 거기에 여론조사 관련 홍보했다는 게 문제가 돼서 유죄는 확정이 됐습니다. 파기환송이라.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넘느냐 마느냐 문제인데 제 개인적으로는 1심에서 모두 유죄일 때도 150이었기 때문에 하나가 무죄 확정됐으니 당연히 100만 원 이하여야 된다고 보지만 재판 결과를 지금 같은 정권에서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렇죠. 저는 100만 원 이상일 수도 있겠다 마음을 좀 내려놓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당직에서도 물러날 수밖에 없고 자연인이 되어서 비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노시나 TV님 감사합니다. 비선거권이 없는 상태로 방송과 유튜브 등에서 꿋꿋하게 이제 독립군처럼 야인처럼 살아가야 돼요. 뭐 그 각오를 다 하고 있고 그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쨌거나 좀 너무 억울하고 마음이 착잡하고 제가 2년 동안 그 재판에 몇 천만 원을 썼겠습니까? 그 재판 하느라. 2년째 지금 서울 부산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저 민주당 사람들은 다 항소도 안 하고 포기하는데 나는 2심에서 다 무죄가 나왔는데도 이렇게 된 거에 대한 분노와
억울함도 있고요. 내일은 아무튼 오후 2, 3시쯤 뉴스가 나올 텐데요. 저 대신 제가 부산에 재판 선고받으러 가 있는 대신에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방송을 내일 하루 진행해 줄 거고요. 네. 저 재판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나올 걸 축하하러 한 딸들이 재판장 또 오겠다 하더라고요. 참 인간 이하의 것들이죠. 아무튼 제가 내일 그런 수모와 치욕을 사실은 미리 겪어야 됩니다. 뭐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도 제가 좀 일찍 부산에 가야 돼서 약간 방송을 일찍 정리해야 되는데 그런 공지도 좀 드릴게요, 여러분. 네. 참 우파가 하기 힘듭니다. 저 우파가 힘들어요. 네. 정말. 그러니까 이게 이해관계 이권으로 뭉치는 게 아니라 정말 소신과 신념으로 뭉쳐서 정치를 한다는 게 우리나라 지형에서 얼마나 힘든가 매일매일 느끼는 순간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고 돌아서 이 시대라고 하는 거는 인위적으로 바꿀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시대라고 하는 게 사실 정치권 입문한 지 몇 달 안 된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기도 했고 또 그 시대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1.5선 당대표를 만들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 시대 정신을 오로지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이냐라고 하는 건 본인들이 입증을 해야 되는 바겠지만 저는 그 열망과 에너지는 바뀌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소하게는 억울하고 우리가 어려운 일들 많겠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큰 길 자체가 옳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면 저는 그 길로 가면 된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 채팅창에 지금 오세훈을 미냐 이병준 실망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아, 그래요? 아니 지금 그런 방송을 얘기 다 안 했던 것 보고 같은데. 좀 그러니까 이게 오세훈을 가장 앞장서서 깠던 게 지금 분탕이 전인데. 들어온다니까. 여러분 저희 3명 다 마음 이해된다고 슈퍼챗 댓글 보내주신 분들 제가 그럼 감사하고요. 여기서 지금 민주당 찍으러 갑니까? 그럼 여러분이 저를 가장 응원해 주시는 길은 멸콩TV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멸콩천사 가입해 주시고 환신골드로 건강 챙겨주시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재판 관계로 오늘은 평소보다 10분만 일찍 방송 마칠게요. 더 많은 분들이 오늘 방송 보실 수 있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오늘 제가 중간에 광고하는 것도 까먹었는데요. 아무튼 구독,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내일 우리 박민영 대변인이 즐겁게 방송하고 네. 금요일에 결과가 어떻든 편안한 마음으로 웃으면서 여러분 다시 만나러 금요일 5시 반에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보수의 결집을 하기 위해서 멸콩TV가 멸콩천사라는 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1,004명이 함께하는 멸콩TV 공식 회원 캠페인입니다. 행동하는 1,004명만 모이면 보수의 목소리는 절대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가입은 채팅창에 올려놓은 링크로 가능하고요. 어려우신 분들은 010-9939-1144 이 전화번호로 멸콩천사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어떻게 가입하는지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참여로 행동으로 멸콩천사로 함께해 주시면 저희가 멸콩TV 제작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